안녕하세요. 줄리쌤입니다. 우리가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를 준비하면서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문제 유형이 하나 있죠. 바로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내 해석을 믿지 말아라.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소설을 쓰게 돼. 그러면서 이상하게 배열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배열을 풀 때는 절대적으로 내용, 지문에 나와 있는 단서를 기반으로 정확히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가면서 글을 연결 지어야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서 배열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언급이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문 하나를 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비슷한 내용의 배열과 같은 단어, 이 단어들의 연결성을 잘 살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 연, 대, 이게 무슨 뭐 대명사냐 그게 아니고 지시어 연결의 대명사에서 앞자만 딴 건데 무조건 암기를 합시다. 뭐 지시어는 this, that. 그다음에 연결어도 중요한 게 우리가 역접을 나타내는 거, 첨가를 나타내는 거, 이 연결어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ut 같은 경우는 위에 단락의 내용과 뒤에 단락의 내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주는 이러한 연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올도 같은 경우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역접을 시켜주는 이런 연결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 관련한 부사적 표현 전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 중간, 끝 동시에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우리가 대충 순서가 어느 쯤에 와야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번과 3번 뿐만 아니라 1번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 힌트를 바탕으로 각 문단의 어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점을 두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 배열의 모양을 보자면 먼저 지문이 주어지고 아래에 A, B, C에 세 단락이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그게 뭐냐, 우리가 이런 단락별로의 첫 부분과 끝의 부분에서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박스와 연결된 내용의 유사 단어나 문장들이 앞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단락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B 단락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같은 유사 단어나 같은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 단락의 마지막 부분과 C 단락의 첫 번째 부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순서 배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순서 배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2018년도 대수능에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바라는 건 독해를 제대로 다 했느냐, 모든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이에 접근을 했는지, 요걸 선생님의 접근 방법과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접근 방법을 비교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요걸 생각해 주길 바라요. 풀어보셨나요? 자, 답은 B, C, A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매거진은 이런 구독이나 광고에 의존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독은 보통 90% 정도를 매출에서 차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단권으로 파는 거, 가판대에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를 또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권으로 판매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그것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온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구독으로 인해서의 가격은 보통 50%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팔기 때문에 이 단권으로 파는 게 더 이득이 크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런 잠재적 구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매거진에서 탐색을 하죠. 그걸 사서 봄으로써.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그 내장된 카드, 구독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드가 이 매거진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구독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매거진들은 특별화된 잡지이기도 한데요. 이런 전문가의 어떤 협회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보통 되게 타겟된 이런 광고를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나온다는 것은 고유 명사라는 얘기죠. CJR 이런 것도 다 읽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C라는 곳, 전문가들의 저널리스트들을 향해서 마켓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이 정도의 어떤 의미 파악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석하고 풀지 말라면서 선생님 왜 다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글의 어떤 내용이나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전반적인 해석을 그냥 해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도 없는데 다 하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그 순서별 문제 팁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자, 비슷한 내용의 별과 같은 단어들의 연결성을 잘 살피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적으로 비슷한 단어들,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끝부분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앞부분, 이 앞부분들을 유념해서 잘 집중해서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형광펜을 잘 따라와요. 싱글 카피, 단권이란 얘기죠. 싱글 카피, 단권이란 얘기죠. 싱글 이슈. 이거 이슈는 말 그대로 그 단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싱글 이슈. 자, 싱글 이슈. 자, 프로페셔널. 어때요? 박스 안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단어를 B가 받아줬죠? B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단어를 C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C 부분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단어를 A가 받아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의 유기적 연결성만 잘 봐도 순서별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답률을 높이면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순서 배열의 문제를 설명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도 줄리쌤이었습니다. 안녕.